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과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흔히 어려울 때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죠. 엄마의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자, 자식이 의대 합격했다. 그럴 때는 모든 엄마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지방대에도 떨어졌다. 자녀가 그러면 실망을 하고 자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녀가 감옥에 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무기수가 되었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화병이 나거나 자기를 원망하든 자녀를 원망하든 아니면 남편을 원망하든 세상을 원망하든 또는 억울하다고 판사를 욕하든 그러거나 아니면 옥바라지를 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자녀를 끝까지 믿고 기다린 김옥분, 황찬길이라는 동양 화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품격, 자녀를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 그 자녀가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951년 전시였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대구 근교에서 근무하던 이 황찬길이 1933년생이니까 그때 20살도 안 됐죠. 부모가 하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의성에 살았는데 거기가 이게 전시에 폭격도 당하고 그랬는데 대구 근교에서 연락병으로 근무하던 황찬길이 육군본부에 갔다 오다가 의성 집에 들렀는데 귀대를 하지 않아서 전시의 탈영병이라 해가지고 무기수로 수감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시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감옥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감옥 앞에서 떡장사를 했습니다. 떡장사를 해가지고 옥바라지를 했는데 이감이 되면 그 이감된 감옥으로 가서 또 떡장사를 했죠. 그 아들에게 그림 그릴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들이 실망해서 무기수니까 전혀 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젊은 나이에 또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실망 낙담해가지고 인생을 그르칠까 싶어서 아무리 무기수지만 비전을 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든가 그림을 그리든가 했으면 좋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를 떠올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일제시대였는데 일본 화폐를 그림을 그려서 일본 화폐를 그대로 베껴 그려서 그걸 주고 엿장수한테 엿을 삼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엿장수한테 가서 이렇게 잘못도 빌고 잘못을 빌기에는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화폐를 그대로 착각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일을 떠올려서 어머니가 그래 내 아들이 참 그림 하나는 잘 그렸지 해가지고 그림을 권유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아들이 그림이 들어오겠습니까?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절망가에만 쌓여서 울분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잘 설득해서 그런데 떡장사를 이렇게 감옥 앞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아들이 취침 들기 직전까지 떡장수를 그때 취침을 하면은 누가 감옥에 오겠습니까? 면회를 하든 어찌든 그 50년대 그 사회가 혼란하고 그런 시대에 떡장수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렇게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 아들이 이렇게 그 교도소 나팔수였는데 취침 나팔을 군대도 그러죠. 취침을 10시쯤 하던가요? 그때 취침 나팔을 부는데 저 너머 담 너머로 어머니가 그 떡광주리를 이고 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취침 나팔 말고 또 어머님의 마음 그 있죠. 나 실제 괴로움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연주를 하고 나팔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에 전념했는데, 그때 이제 그린 그림이 법무부 그 장관실에도 하나 비치가 돼 있었다는데,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네요. 한동훈 그 법무장관 장관실에. 그렇게 이제 그림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아들을 이렇게 그림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교도소에서 그리는 게 제대로 그리겠습니까? 그리고 교도소에서 누구한테 배웁니까? 독학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면회 시간에 잠시라도 그림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선생. 떡장사에서 옥바라지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또 과외 선생, 그것도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가르친다는 거, 이거 보통 정성, 보통 어머니 아니고는 못하죠. 황천길의 어머니 아니고는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아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갱생하려고 개과천선해서 거기에서 의미 있게 삶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뭔가 했습니다. 이승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젊을 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저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유학하고, 유학한 다음에 와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이 되고, 인생대학, 어떤 사람에게는 범죄학습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거기서 또 다른 범죄를 지어가지고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황창기는 이 어머니 정성에 감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탈영하게 된 이유도 그것도 부모님 눈에 밟혀서 그 육군본부 갔다 오면서 의성 들러서 기대 못한 거, 그것이 원인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림에 몰입해서 아주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서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전 있죠, 그 전에. 그러든가 무슨 미술대회 있잖아요. 그런데 출품을 할 정도로 대단한 그 화가로, 감옥 화가, 수감 중인 화가로, 아마추어 화가로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그림이 유명해졌던 거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병보석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범수로서 잘 그 생활을 하니까 이게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19년 6개월 된가요? 20년 못 미치는데 40대였겠죠. 40대 안팎에 그때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해 해가지고 다시 일본 같은 데서도 아주 좋은 큰 상을 받고 국전에도 입선을 하는 그런 그림 실력을 보여서 이제 명실상부한 동양 화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가 한번 등장합니다. 출소 후에 전시회를 한번 열었는데 그렇게 감옥에서도 그림을 잘 그렸다. 출감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상을 받으니까 그 이력이 얼마나 그 전설 아닙니까? 신화 아닙니까? 그 이력이 붙다 보니까, 그 신화가 딸리다 보니까 첫 전시회를 열었는데 굉장히 그림 많이 팔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 인건비가 일당이 몇천 원이었는데 몇백만 원을 벌었습니다. 거액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몇 년 일당 정도를 벌어버렸는데, 그 돈을 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지금 네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감옥에서 그동안의 그 젊은 시절의 욕구를 억제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 소리냐, 이거는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양로원, 교도소, 요양원, 고아원, 이런 그 부르시설, 약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자선을 한다든가 위문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경비로 쓰고, 또는 거기 이제 위문 갈 때 그냥 몸만 갑니까? 가서 되게 미술과 마술을 했는데,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선물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활동하는 거, 운공
뭐 그 화방 이 미술 연구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제자들도 가르치고 그림 전시하도 하면서 돈이 또 들어오면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선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또 누구냐? 그 어머니를 닮은 이 정숙이든가요? 그 찬양을 왔는데, 위로 찬양을 왔는데 그 위로 찬양을 온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위문공연은 이정숙이네요. 이정숙과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 그래서 일남 이녀를 뒀는데, 그 아들과 딸들도 안양에 그 뭐 마술 소극장을 마련하고 교사로 있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도 자녀들이 이렇게 그 마술 봉사, 미술 봉사를 아버지의 뜻을 기려서, 어머니의 뜻을 기려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이어진 거죠. 어머니에서부터 3대가 이어졌는데, 이렇게 그 어머니가 목바라지 한 거 하며,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실명낙담해 가지고 인생을 낭비할까 허송할까 싶어서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책을 넣어주는 사람은 봤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사식을 넣어주는 사람 봤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 미술 교육해 가지고 화가 만드는 거 봤습니까? 저는 듣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 벌어서 돈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번 돈인데, 네가 어떻게 감옥에서 그 20년 안팎 있으면서 그림을 독학하고 선생한테 배워서 이 어머니의 피땀 어린 그 돈이 들어간 그건데, 그걸 뜻있게 써야 되지 그걸 너를 위해서 쓰려고 하느냐. 이 어머니 거룩한 그 마음이 바로 자식한테도 전달된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이를테면 그 40여 년 출소 후에 봉사활동으로 펼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대로 체득을 한 거죠. 그래서 3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상을 받고, 이 황찬길 화백은 국민훈장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모자의 합동작전, 어머니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 자기가 인생을 꽃피우는, 그리고 그 또 손자 손녀도 자기 정신을, 피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끝까지 믿고 기다린다는 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참 자녀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50살부터 학원 그만두고 이렇게 인생 성형가라고 해가지고 말로 글로 무려 한 15년 안팎, 제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직에 있으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려 준 겁니다. 그냥. 근데 믿고 기다리는데 견주면은 제가 열매를 별로 못 냈죠. 이렇게 유튜브도 뭐 빈약하고 책도 내곤 썼지만 그 반응도 미미하고 그렇긴 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믿고 내 역량껏, 내 재능껏, 그리고 그 재능을 아주 궁핍할 때 써먹는 수도 있지만, 그 궁핍한 데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개발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밖에 있으면서 자기를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이렇게 유튜브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자기 일을 몰입해서 한다면은 자기 역량껏 하겠죠. 황창길처럼 이렇게 정기적인 사건을 지니고 있어서 정기적인 신화가 있기 때문에 뜨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뜬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야기까지 더해진다면,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황창길이 자신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뜬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끝까지 자녀를 믿고, 무기수인 자녀를 믿고 옥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감동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주 모범되게 수행생활을 하고, 그럼으로써 특사로 나오는 그 뒤에도, 그러니까 40대 나와서
16년이니까 33년에 태어나서 16년이면 83세인가요? 그러면 나와서도 40년 안팎을 생활하면서 그 인생을 향기롭게 누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자녀를 믿고 기다려준 어머니의 보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몇 살만 돼가지고 뭐 제대로 못 걸으면 말도 못하면 초등학교 넣어가지고 그냥 1년도 못 기다리고 믿어주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왜 꼭 예비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것만 그렇게 닮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서 자녀들이 오히려 뭐랄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 재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황천길의 어머니 김옥분 씨는 대단한 사람이죠.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빈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한 어머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식이 궁벽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반응이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그 남편이 조금만 비전을 안 보여주면 1년도 안 기다려주고 2년도 안 기다려줘. 군대 간 애인 1년이 어디 있습니까? 2년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걸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식을 믿고 기다려준 이 김옥분 씨 대단한 거죠. 엄마의 이 품격의 고수 중에 고수에 들어가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자녀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그리고 자녀는 사실은 걷고 말하고 이런 것 정도는 자녀 교육의 한 8알은 기다려주면 믿고 기다려주면 된다고 하죠. 그 나머지 이제 20%가 문제인데 그건 역시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적절하게 이제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되죠. 시비를 가린다든가 안 해야 할 일을 가린다든가 재능을 잘 가려서 그걸 키워준다든가 이런 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지. 그냥 두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냥 두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게 하기로 유명하죠. 배변 활동, 똥오줌 가리는 거, 문자 가르치는 거 이건 아마 국제적으로 가장 빠를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폐단을 가져오는 수가 있죠. 빠른 게 좋은 게 아닌데 너무 빨리 억지로 하려다가 다른 흥미까지 떨어뜨리게 하고 다른 재능까지 달아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문자를 빨리 가르치려다가 공부 혐오증 아들을 만드는 수도 있죠.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많이 관여하니까 역시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좀 지켜보는 저도 15년 동안 어머니가 지켜보지만 그냥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지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저를 막 나무라고 나무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잘 되라고 해서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기다려주고 칭찬할 때 더 잘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